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현재 8시 56분 8초 됐습니다. 4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간밤에 미국 증시가 오름세를 나타내서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흐름이 양호하게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 가운데서는 코스피가 훨씬 더 강할 것 같네요. 한번 지수 보실까요? 현재 코스피 0.7% 오름세 나타내면서 2,545.73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2,500선 넘어서서 2,250 이 정도의 매물대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2,550선 부근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7% 정도의 상승세 보여줄 예정이고요. 오늘장이 21선이 60일선 뚫고 올라가는 골든크로스 장중의 양봉의 길이에 따라서 발생 여부 결정됩니다. 이번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다만 강보합권 정도입니다. 그래서 탄력이 거래소가 조금 더 강하게 출발을 대기하고 있고요. 코스닥 0.34% 오름세 나타내면서 834.48포인트, 830선에서 많이 멀어지지는 못합니다. 지난주 후반에도 코스피 대비로 코스닥이 좀 주춤주춤했는데 다시 거래소 대형주들이 좀 살아나려나요? 이번엔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좀 유가증권시장 대형주들도 같이 힘을 내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쪽으로도 좀 탄력적이고 2차전지 쪽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도 약 2% 안팎의 상승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쪽이 지금 대형주로 봤을 때 좀 시장 대비 강한 움직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또 오르면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종목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상승 출발하려는 종목군들이 철강 쪽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점차 좀 심해지고 있죠. 당초에는 미국에서 중국의 관세 부분을 철폐하든지 인하하는 부분을 조만간 발표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이 대만 방문이 복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기한 연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대표적인 수혜 섹터로 철강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계속해서 부과한다면 이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제품들은 조금 더 반사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고요. 철강 쪽으로 좀 보시면은요, 지금 경남 스틸이 11%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휴스틸이라든지 현대 BNG 스틸도 한 5% 안팎의 상승권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세아제강 지주 쪽으로도 5%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철강 섹터, 금강철강도 지난주 후반에 좀 좋던데요. 금강철강도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철강주들 중소형주 위주로 강하게 매기 형성되며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상한가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은 일단은 없고요. 그리고 무중 키워드 가지고 있는 CBI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의 상한가였는데 CBI는 오늘도 17%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대동전자는 회사 측에선 별로 나온 내용이 없는데 이미 투자자들은 마치 무중을 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대주로 주목받으면서 오늘 장도 14%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실적 발표 나온 기업들 이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삼양식품 예상했던 대로 실적이 좋았습니다. 역대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삼양식품 호실적 영향에 오늘 5% 정도 상승하며 출발 앞두고 있는데요.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한 회사죠. 수출이 전년 대비 100% 넘게 늘었습니다. 110%나 증가하는 기염을 토하며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8월 16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고요. 어제 광복절인 관계로 휴장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4거래일만 진행이 됩니다. 오늘이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이었는데 보시면은 일정상으로는 약간 그때 수혜 대책 때문에 미뤄졌던 정부의 250만 원 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 대책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정도 일정이 있고요. 빌 게이츠, 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국회 방문 일정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쪽으로는 엔터 섹터의 SM, JYP 엔터테인먼트 있고요. 2차전지 소재 LNF도 오늘 실적 나오는 날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오늘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요, 양쪽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장 양쪽 시장 0.5% 안팎의 고른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0.58% 오릅니다.
그래서 2,542.64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면서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기는 한데 동시효과만큼의 강한 탄력보다는 2,540선대 초중반에서 약간은 좀 속도 조절을 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강보합입니다. 0.38%, 3포인트 오르면서 834.8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루 만에 기운을 차리는 모습인데요. 지난 금요일에도 보합권 정도, 그리고 오늘도 여기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이어서 수급지차 변동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다만 현물시장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도 외국인 기관 나란히 팔고 있고요.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 166억 원의 매도 대응하고 있고요. 기관 쪽 17억 원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181억 원의 매수 우위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더 팝니다. 200억 정도 팔고요. 개인이 수하고 있고 기관이 관망세입니다. 다만 실망하기는 이른 것이 선물시장을 통해서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현 선물 수급 간의 대조를 이루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동향입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 비차익 거래 매도 물량이 좀 많아서요. 전체적으로 281억 원 순매도 받아내며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역시 비차익 거래 중심입니다. 214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네요. 이번엔 업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가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상승 종목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업종별로도 그렇습니다. 상승 섹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강한 섹터 바로 철강 금속입니다. 동시효과 구간에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왔었고요. 미중 간 갈등, 늘 어떤 한 가지의 이 이슈가 있으면 그 동전의 양면처럼 수혜도 있고 피해도 있고 그런가 봅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지금 철강주들은 싱싱 잘 나갑니다. 철강금속 업종지수 1.66%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도 오늘 0.77%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조업 섹터, 종이목재, 의약품, 운송장비 순으로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강금속하고 전기전자가 좀 강하다 이 정도 압축되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밀리는 쪽은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입니다. 지수가 확실히 위쪽으로 뻗어 올라가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를 좀 덜어내는 국면 가운데 방어적인 종목은 매력이 쉽게 드러나지 않죠. 전기가스 섹터 0.6% 정도 밀리고 있고요. 섬유의복도 0.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험 섹터 그리고 건설 섹터도 약보합권 정도에서 헤매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 6대 4입니다. 상승이 6, 하락이 4고요. 상승과 하락이 대체로 막혀 있습니다. 1% 안팎의 제한된 움직임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보시면은 6만 원권 위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에 8.15 특사가 어떻게 발표될 것인가 상당한 관심이었는데 결국에는 경제와 관련된 인사들은 대체로 포함이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이번에 복권이 됐죠.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복권이 되면서 취업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삼성전자에 좀 묶여있던 사업들이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런저런 해석들 기대감이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일단 6만 원선 위에서의 안정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3% 정도 오르면서 94,500원권 나타냅니다. 그리고 2차전지는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좀 눈에 띄었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1%가량 그리고 삼성 SDI 0.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리는 쪽은 플랫폼이 안 좋네요. 카카오가 1.7% 정도까지 밀리면서 다시금 약세 움직임, 게다가 거래가 빠르게 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안 좋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적절하게 좀 섞여 있는데 HLB가 유증 발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HLB 그룹주들이 별로 안 좋은데 HLB, 호재랑 악재가 같이 있는데요. FDA의 리보세라닙 예비 신약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라는 내용은 호재고요. 그리고 3,200억 원 규모의 유증을 하는데 이 부분이 호재인지 악재인지 좀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좀 오른 상태에서 발표된 유상증자여가지고 일단은 HLB는 한 4% 정도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은 밋밋하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늘 오르는 종목이 더 많아서 1,237개 종목 상승불 들어와 있고요. 하락 종목은 831 종목. 그래서 5분의 3, 60%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벨이 울렸어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전체 시장은 이제 뭐 오르는 듯 하지만 사실 시세가 강하진 않아요. 예, 뭐 그 중에서 이제 자동차 쪽도, 뭐 전반적으로 뭐 이제 오른 종목, 빠진 종목 있는데 오늘 어쨌든 이제 현대차가 다시 20만 원대를 이제 도전을 하는 이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 19만 8천 원, 이제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자동차 쪽에는 여전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뭐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량 뭐 3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이 잘 팔리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죠. 요즘에 보게 되면 뭐 현대 모비스라든가 뭐 이제 현대 위아라든가 만두라든가 이제 가다가 좀 쉬는 분위기였죠. 근데 오늘 보면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롭게 또 출발을 하는 것 같고 아마 이제 하반기 때 제 생각에는 이제 현대차가 20만 원 단을 넘어서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한 단계씩 또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실적 발표 안 한 이제 소규모 자동차 부품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의 실적들을 바라보시면서 자동차 쪽에는 이제 부품주들 아직도 제 생각에는 위아라든가 모비스라든가 만도 이런 종목들도 올라갈 폭이 위쪽으로 상당히 좀 룸이 좀 많이 남아있다 보이기 때문에 매수 관심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부터 봤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오늘 태양광 업체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OCI가 한 4%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 하나솔루션도 오늘 상승입니다. 약 4%. 거의 뭐 상승률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지금 보합권인가 조금 아까 보니까 그런데 역시 약보합권이죠. 지금 역시 하나솔루션, OCI 뭐 실적이 현대에너지솔루션보다는 훨씬 좋으니까 이쪽의 주가 상승이 조금 더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태양광 패널 업체들 급등을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잠시 좀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인플레 감축 법안이 계속적으로 수혜를 예상하면서 IB들도 태양광 패널 업체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OCI 하나솔루션 계속적으로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솔루션은 계속 고점 경신하고 있고 52주 신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추경 매수보다는 조금 빠지면 좀 매수해보자. OCI는 오른 게 없는데 그렇게 본다면 빠진 거에 비해서는 OCI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느 정도 10만 원이 넘고 가격적으로는 하나솔루션보다는 조금 투자자들이 조금 비싸다고 여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 있지만은 태양광 업체의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실적은 OCI가 훨씬 좋다. 그러니 OCI도 주가 안 갈 이유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이 오늘도 신고가네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이제 반도체 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 이제 금요일 날 5일선을 올라탔고, 이제 오늘 5일선 위쪽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이제는, 어느 정도 매기가 들어오느냐가 이제 전체적인 이제 반도체 심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들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의 가격상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하반기 때 이제 세트 수요 감소 우려라든가 메모리와 관련된 이제 우려감들이 다 저는 반영이 되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상방으로 올라가려면은 한 어떤 이제 모멘텀이 좀 필요할 텐데 삼성전자가 어쨌든 어떤 모멘텀, 투자 모멘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타면서 올라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61선을 타는 거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61,500원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심리가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종목들이 보게 되면은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바닥을 잡는 움직임들은 많이 있습니다. PCB 쪽에 보게 되면 심텍도 오늘 이제 바닥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 인터플렉스라든가 이런 쪽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장비주들 중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PSK 같은 경우에도 요 근래에 이제 같이 좀 빠졌다가 또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는 움직임들. 장비주들 또 보게 되면은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이제 실적이 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반기 때는 개선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가격적으로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바닥은 잡는 것 같습니다. 테스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쪽에 가격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가능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홀딩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삼성전자가 61선을 타게 되면은 반도체 쪽 타이밍이 좀 올 것 같으니까 타이밍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걸 좀 기다리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봤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네, 콘텐츠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콘텐츠 리중앙이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 에이스토리 그동안에 뭐 낙폭이 컸는데 오늘 2.7% 거의 한 3% 가까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퀴 스튜디오는 영화 헌트 개봉 소식 전에는 상승했는데 막상 개봉을 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 좀 나오는 모습인데 오늘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요. 콘텐츠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작 편수가 좀 많은 쪽에 매수가 좀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역시 OTT들의 구애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제작 편수가 전년 대비 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업체들, 뭐 컨텐트리 중앙이라든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이런 쪽에 매수가 하면은 결국에는 실적으로 돌아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콘텐츠 고를 때는 제작 편수가 많은 업체가 좀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팁을 주시네요. 신규수 전문가님. 네, 게임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가 지난주에도 이제 안 좋았고 금요일 날도 오늘도 이제 그 NC소프트 때문에 조금 이제 뭐 충격을 좀 받는데 지난주 이제 펄어비스 때문에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이제 악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펄어비스도 지난주에 한번 금요일 날 빠지고 오늘은 또 이제 지탱이 되는 것 같고 NC소프트도 이제 하반기 때 뭐 신작 출시 지연 문제로 목표가 하향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이 정도면은 이제 바닥은 거의 이제 잡는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락이 뭐 추세 하락으로 또 저점을 깨는 하락으로 이어질 거냐 부분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단지 이제 올라가려면은 기간 조정이 좀 상당히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게임주들은 오늘은 소폭 반등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소폭 나오고 있고 지난주에 또 뭐 펄어비스와 같이 빠졌던 컴투스도 오늘은 소폭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 신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반기 때 뭐 컴투스도 그렇고 뭐 네오위즈 쪽도 그렇고 이런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장 모멘텀이 이제 붙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발표가 되고 그 실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게임주들은 신장 모멘텀을 또 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난 종목들 위주로 신장 모멘텀 살피시면서 전 접근이 가능한 섹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 좀 많이 힘들어 하실 법한 그런 종목도 많으실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종목별로 신장 모멘텀 키워드 얘기를 해주셨네요. 최현지 전문가님. 네, 오늘 항공주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LCC며 FSC며 전부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항공사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한 1.5% 상승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도 한 1% 가까이 상승. LCC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항공이 한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진에어도 3% 넘게 3.3%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티웨이항공도 소폭 강보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좀 어느 정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금 드디어 80달러대로 들어왔어요. WTI 기준으로 89달러인데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것으로는 보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국제유가 이제는 뭐 더 이상 큰 폭의 하락도 어떻게 보면 좀 힘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여행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내 공항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항공, 여행객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웃바운드가 위주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야지 어떻게 본다면은 좀, 실적 개선에 좀 도움이 되는데, 하지만은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결국엔 엔데믹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환자 수, 코로나 확진자 수 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그 우려도 일정 부분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가만히 돼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뭐 30만 명까지 국내 확진자 수 증가를 예상했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큰 폭으로 못 미치면서 조금씩 이제 꺾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해외 여행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도 본다면은 실적 개선도 같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수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예, 오늘 이제 건설주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주택 공급 얘기가 그 발표를 할 걸로 지금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건설주들이 그렇게 시세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먼저 많이 올라왔다는 소리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급등을 한 부분이 있고 대장주들이 급등한 이후에 좀 이제 쉬어갈 만한 때는 됐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오히려 재료 노출성으로 좀 쉬어갈 만합니다. 하지만 건설주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지금은 이제 주택 공급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사우디 네옴시티건이 이쪽에 11월 달에 이제 뭐 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의 모멘텀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만약에 오늘 같은 날 이제 재료 노출성으로 만약에 이제 반락을 하게 된다면은 또 모아가는 형태로
또 잡아 나가게 되면은 이제 11월 달 모멘텀을 타면 또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대형 건설사보다는 대형 건설주들이 현대건설이 이렇게 올라오고 쉬게 되면 같이 쉴 거거든요. 네, 그 대형 건설사보다는 아직까지 시세가 좀 안 난 건자재나 뭐 시멘트, 페인트 이런 쪽들이 조금 이제 트레이딩 형태로 접근하기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징주 빠르게 좀 체크해 봤습니다. 신교수 전문가는 자동차, 반도체, 개인 건설 섹터 짚어주셨고요. 최현주 전문가 태양광과 콘텐츠 그리고 항공 섹터 이렇게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10분의 승부세 마무리 짓겠습니다. 얘기가 좀 안 나왔던 종목군들 위주로 질문을 드릴게요. 철강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도 좀 알려졌던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원래는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좀 내리거나 아니면 철폐하는 방안이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신 보도를 통해서도 조만간 발표되지 않을까 했는데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철강주들은 오늘장의 강세 움직임 지난주 후반에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지수 1.5%의 상승권이고요.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중소형 쪽으로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스틸은 신고가도 쓰고요. 지금 철강주들 내에서 그동안의 낙폭을 만회해주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최원주 전문가님 이런 이슈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보여지는데요. 지금 일단은 철강주들 같은 경우 최근에 상승 움직임이 좀 있어요.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계속적으로 차트 보시면은 상승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저번에도 체크포인트에서 짚어드렸는데 조선 후판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동결이 예상이 되지만은 자동차 가격 강판을 인상하겠다라는 방침이 있는 만큼 그거에도 영향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가 있었는데 일단은 금리 인하를 하면서 좀 대응을 하는 모습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국 관련 포지션이 좀 있기 때문에 철강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한 2% 정도 넘게 상승하고 있고 대한제강 같은 경우에도 2.7% 지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철강주들이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좀 강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모멘텀 살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수 대비 좀 못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오를 가능성이 있고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으면은 조금 개별적으로 틈새 전략으로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에서 방산주들도 나름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가면서 오늘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항공우주가 한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3% 넘게 요즘 들어서 확실히 한화그룹이 정말 뭐 방산도 그렇고 태양광 쪽도 그렇고 좋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거의 4% 가깝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네요. 이 밖에도 하나 시스템이나 퍼스텍, LIG 넥슨도 모두 다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폴란드 수출이 어떻게 될지 좀 발표되는 일정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쪽에서도 여전히 기대감 잠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신규수 전문가님, 방산주들 계속 잘 가네요. 네, 방산주들과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방송에서 이제 실적으로의 이제 특이점이 온 섹터다 이런 말씀을 좀 계속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산주는 이제 일종의 테마성이고 모멘텀 섹터였다면은 이제는 실적이 좀 이제 기반이 되고 특히나 이제 한국 K 방산에 대한 어떤 그 글로벌 신뢰도가 좀 이제 높아지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들 보게 되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이 두 종목이 전체 이제 방산 어떤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끌어가는 것 같아요. 항공 우주까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꺾이지 않는 한 전체 이제 섹터들 내에서의 어떤 순환매성 움직임도 아마 계속될 걸로 보이고 있고, 근데 지금 방산주들을 움직이는 것은 분명히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이라든가 이벤트가 아니라 전체적인 실적과 관련된 기대감들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형주들 단에서 시세들이 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소형주들보다는 대형주들 위주로 지금 이제 보셔야 되겠고, 단지 이제 지금 따라잡기는 좀 부담스럽죠.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익을 좀 이제 뭐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조정을 좀 충분히 주게 된다면은 방산주는 또다시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섹터는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따라잡기보다는 가지신 분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실적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거의 이제 끝나가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 후반에 실적 내놓은 기업들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오늘은 삼양식품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주가가 거의 10%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11만 8,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또 뭐 오뚜기라든지 오뚜기는 약간은 좀 쉬어가는데 농심도 현재 플러스권이더라고요. 농심도 한 2% 정도의 상승세에 뛰고 있습니다.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최현주 전문가 2차 목표가가 12만 4천 원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최현주 전문가는 라면주들 잘 팔린다 얘기 몇 번 해주셨잖아요. 주가 좋네요. 네. 수출도 호조입니다. 수출 호조에 인플레 관련 수혜주입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외식 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일반 뭐 소비자들이나 뭐 직장인들, 뭐 주부들 전부 다 지금 고심인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 한 끼를 좀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라면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라면 가격 인상했지만 여전히 다른 외식 물가에 비해서는 여전히 쌉니다. 뭐 수출 호조, 뭐 국내 내수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실적에서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드려서 2차 목표가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라면 포지션이 큰 농심하고 삼양식품이 조금 더 수혜를 입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라면 포지션이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주가 움직임이 좀 더디지만은 하지만 그렇다고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대신 상승률은 농심하고 삼양식품보다는 좀 못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2차전지 쪽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받고 있고요. 지난주 후반에 테슬라도 한 3% 정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우호적이지 않나, 우리한테는 그런 환경의 재료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보시면은 상신 EDP나 뭐 포스코 케미칼, PNT, 장비주들 쪽에는 이쪽이 좀 더 좋네요. 그리고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은 요즘 들어서는 좀 잠잠한 모습입니다. LNF는 오늘 실적이 좀 나올 텐데 아직은 발표는 안 됐습니다. 2차전지 약간 좀 힙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캠트로스나 이렇게 좀 저변에 있었던 종목군들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신규수 전문가님 좀 해석을 해주세요. 2차전지 전반으로 좀 봐주시죠. 예, 2차전지 전반적으로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움직임을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이 전체 2차전지 쪽을 좀 끌어가고 있고 요즘에 보게 되면은 뭐 속도가 그렇게 뭐 엄청 빠르진 않지만 그래서 꾸준히 지금 올라가는 추세고 그리고 소재들 중에서도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계속해가지고 지금 시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완전히 꺾이지 않는 한 2차전지 쪽에는 이제 계속 갈 걸로 보이고 있고 저는 하반기 때는 2차전지 쪽이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중소형 종목들이 더 시세를 좀 탄력적으로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2분기 때는 그렇게 뭐 좋지 않을 종목들이 소재 쪽에서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내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첨보 같은 종목들 지금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동아기업도 요즘에 출발을 한 듯 싶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중소형주들 뭐 올라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고, 또 장비주들도 제가 계속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PNT도 올라오고 있고, 나인테크나 나라이멘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바닥 그리고 이제 반등이 좀 나올 때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에는 예전에 이제 상당히 이제 수수료를 갖고 있었던 종목들이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유력한 종목들은 하반기 때 내내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약보험입니다. 이쪽은 뭐 공통점을 찾기는 힘든데 박셀바이오 그리고 메디톡스가 오랜만에 상승률 상위에 이름이 올라와 있네요. 게다가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가 나와서 하반기 필러 해외 매출이 기대된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 목표가 19만 원으로 상향 조정 레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HLB 제약이라든지 메지온 이쪽으로도 참고로 지난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과연 우리 증시 이렇게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제약바이오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봐주세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물론 미국 시장 헬스케어 섹터 좋았는데 같이 움직인다기보다는 개별적인 각계 전투 양상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들은 좀 쉬어가는데 조금 개별적인 뭐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메디톡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쪽 이제 톡신 관련해서는 메디톡스, 뭐 대웅제약, 뭐 휴젤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같이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휴젤도 한 4% 정도 빠지고 있고.
지금 톡신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증권가에서 전망은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좀 엇갈리고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같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좀 개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개별적인 재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재생 쪽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좋습니다. 앞서서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해서 슬슬 매기가 만들어지나 했는데 풍력도 좋고요. 탄소 배출 쪽도 좋습니다. 그리고 수소도 잠시 후에 좀 체크해 볼 텐데요. 풍력 쪽으로는 현재 동국 SNC 한 3%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같이 오르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보시면은 네, CS윈드도 한 2.3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쪽 풍력주들도 상승하고 있고 유니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유니슨 이 종목은 좀 빠지고 있네요. 그리고 태양광은 OCI 하나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소 쪽으로는 일진다이아가 한 2% 정도, 두산퓨얼셀이나 이 범한퓨얼셀 이쪽으로도 제한적이나마 그래도 상승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도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 지금 탄소 중립 쪽으로 그린케미칼이나 그린케미칼 3.5% 오름세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휴캠스, KG 휴캠스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 종목도 한 4% 오르고 있어서 오늘은 탄소 중립 쪽도 시장 대비론 강한데요. 환경 관련해서는 계속 봐야 되나 봐요. 신교수 전문가님 지금 두루두루 올라가지고 시선이 좀 분산되는데 정리를 해주실까요? 이제 아무래도 뭐 미국이 이제 그 바이든이 이제 서명을 앞두고 있죠. 뭐 인플레이션, 제목은 인플레이션 이제 감축 법안이지만은 실제로 그 안에 보게 되면 이제 친환경 쪽에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을 타면서 이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 쪽은 하나솔루션이 오늘 이제 재차 또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또 갱신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조금 좀 부담스러운 데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풍력 쪽에 삼강 M&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 시세를 좀 이끄는 종목으로 보이는데 이런 쪽도 보게 되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안 움직이던 관련됐던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가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이런 종목까지 올라오는 걸 보게 되면은 어쩌면은 이쪽에 불꽃 시세가 지금 마지막 불꽃 시세가 지금 연출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의심도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서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는 재료 노출로 여기서 이제 매기가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단기적으로 그런 이제 가능성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따라잡기보다는요 제 생각에는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조금씩 좀 비중을 좀 줄여가시면서 눈치 보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나올 타이밍을 좀 잡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현재 양시장은 강보합권 정도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두 분의 팁 간략하게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최원주 전문가님부터 알려주세요. 네, 지금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만기 이후에 상승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조금씩 매수 강도가 약해지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500억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팔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 한 200억 정도 팔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듯이 시초가는 강하게 나올 수 있을 수 있지만은 추격 매수는 조금 삼가하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큰 폭으로 사는 것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매매 동향에서 그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때를 좀 기다려야 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니면 비판임을 좀 많이 못하셨 분들이나 어떻게 본다면 조금 일찍 팔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가 미국 시장에서 강하게 나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나올 가능성은 조금 개연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 만큼 좀 차분히 좀 기다리는 자세가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냉정하게 시장 봐야 된다. 이런 의견 가지고 계시네요. 신교수 전문가님은요? 예, 이제 그 오픈런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같은 날은 거의 이제 음봉이 나오는 날로 봐야 되겠고 또 S&P 500이 지금 4,300을 어제 밤에 건드렸습니다. 4,300선이 아마 단기적인 이제 굉장히 강한 저항대예요. 여기도 지금 4,200을 돌파하는 것만 해도 힘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4,300까지 곧바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서 매물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시장은 일단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그렇다고 시장이 확 꺾이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엄청나게 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종목들을 바라보시면서 지수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